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남강 로얄 아파트 사업 시행계획 의결을 위한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총회의 사회를 맡은 JNK 도시정비 대표이사 백진입니다. 오늘 총회가 최대한 원만하고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총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5조 8항에 의거해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행사합니다. 따라서 총회 진행사항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유튜브를 통해 역시 회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유튜브 창에 댓글을 이용하시거나 혹은 조합사무실 032-238-3487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지만은 시차가 약간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송해드리는 시간이 약 10초 정도 지나서 여러분께 도착합니다. 따라서 댓글에 창에 올렸는데 왜 바로 답변 안 하지? 라고 가끔 역정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차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소집은 조합 정관 제22조 1항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구청장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오늘 총회가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정각 현재 우리 남강 로얄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는 상가 포함해서 599명입니다. 그 가운데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 즉 조합원은 총 558명입니다. 이 55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후 2시 현재 의장 포함 총 444명, 79.6%가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총회 의장이신 김영옥 조합장님께서 개회선을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성원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재적 조합원 558명 중 44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강 로얄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사업 시행계획 의결을 위한 2022년도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조합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김영옥입니다. 작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간의 불편함과 고난이 많았겠지만 묵묵히 뒤에서 조합을 위하여 힘써주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조합은 2019년 6월 조합을 설립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주식회사 SK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2020년 3월에는 주 SK건설사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7월에는 우리 단지의 일반 주거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을 하였으며 2021년에는 건축 심의를 받기 위하여 학교 측 등은 물론 그에 따른 교육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끝내어 건축 심의를 마치고 이제 사업 승인 인가를 받기 위하여 오늘 2022년도 정기총회 겸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오며 사업 시행 고시가 나면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의 공증인으로 법무법인 민주의 박승진 변호사님께서 출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빈들이 출석하고 계셨는데 내빈들을 대표해서 오늘 사업시행계획 결의 의결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시공사의 SK건설의 유윤선 소장이
짧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인사 사장님은 단상 옆으로 나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시공사 SK 에코플랜트 사업소장 유윤식입니다. 저희가 SK 건설에서 SK 에코플랜트로 회사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친환경 미래 비전을 저희가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이름 바꿨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난강노을에도 주변의 어떤 아파트보다도 훌륭하게 멋진 아파트, 조합원님의 재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조합 임원님들과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19년도 11월에 저희 시공사 SK 건설을 선택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종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을 받았고, 그리고 작년에 건축 심의까지 1년의 인허가 절차에서 조합장님하고 이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협력업체들도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저희 시공사 SK건설은 앞으로도 조합원 분양 신청, 종전가, 종전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그리고 관리 처분까지 쭉 달려갈 수 있도록 조합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조합장님 보좌해가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명품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정말로 반갑고, 조합원님들 저희 SK건설 끝까지 좀 믿어주시면 초심을 갖고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유윤식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 및 상정 이전에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책자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총회 책자 2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주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과 보고입니다. 지난 21년 6월 14일 미추홀 구청으로부터 정비사업 실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인천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1년 11월 12일 인천시 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사업시행계획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3월 25일 대의원회를 개최해서 역시 사업시행계획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오늘 총회를 개최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감사 보고 및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는 조합의 감사인 신수정 감사께서 보고하겠으며,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정일회계법인의 이종원 회계사께서 나와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수정 감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 신수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1년 난강노얄 재건축 정비조합에 관한 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회계 부문입니다. 난강노얄 재건축 정비에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회계 부문 자료에 검토한 바, 조합원이 비치된 수입 지출 내역과 조합이 그에 따른 수입 지출 영수증을 검토한 결과 정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계정별 원장과 조합 통장 내역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두 번째 운영 부분은 2021년 조합이사회 대의원회, 정기총회, 그리고 건축심의에 관한 자료 등을 전반적으로 조합 운영 업무에 대한 감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명품 아파트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 예, 안녕하십니까. 정일회계법인의 이종원 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총회 책자 32페이지 손익계산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조합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저희가 일반 분양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조합의 사업인 매출액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현재는 이제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가 1억 8천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모두 조합의 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예산 대비 보시게 되면 약 74%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성 내역을 보시게 되면 직원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각종 회의비와 같은 인건비성 항목이 1억 6천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체 금액 대비 보시게 되면 약 89%를 차지하고 있고요. 통신비가 250만 원, 약 1%, 지급 임차료가 780만 원,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서 94%의 9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영업의 수익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정기예금 등 보통예금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약 1,8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33페이지 분양 원가 명세서를 보시겠습니다. 자, 분양 원가 명세서는 조합의 사업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표입니다. 조합의 사업비는 크게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 있고요. 그 밖에 들어가는 비용인 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토지 관련된 비용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비와 관련된 비용이 8억 2,8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항목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21년도에 발생했던 건축 심의부터 각각의 정비 기반 공사, 그리고 도시계획 활동, 교육 활동 평가 같은 것들이 집행된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계정을 보시게 되면 조합이 수행한 활동에 대해서 인지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내역들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재무상태표를 보시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조합의 2021년도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표입니다. 주요 자산을 보시게 되면 보통 예금과 정기 예적금 약 10억 5천만 원이 있고요. 저희가 재고 자산이라고 해서 19억 원이 있습니다. 이는 4기 동안의 조합의 사업비에 대한 누적액입니다. 그리고 기타 쭉 보시게 되면 임차 보증금 3천만 원이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있습니다. 부채 쪽에 예수금은 저희 4대 보험에 대한 이런 예수금이고요. 장기 차입금이 저희 시공사로부터 35억 원이 조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 조합의 운영비와 그리고 사업비가 주로 조합의 차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처리 결손금이 4억 7,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운영비에 대한 사기까지의 누적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약 1억 1,9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감사 보고 및 결산 보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료 열람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합 사무실로 오셔서 열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년도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안건은 총 9개입니다. 의장께서는 1호부터 9호 안건까지를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협력업체 영역 계약 체결 변경 포함 추인의 건, 제2호 안건 조합정관 개정의 건, 제3호 안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제4호 안건 2022년도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제5호 안건 2022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6호 안건 2022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7호 안건 조합임원, 조합장 연임의 건,
제8호 안건 조합 임원 감사 연임의 건, 제9호 안건 조합 임원 이사 연임의 건 이상 9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1호 안건부터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창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안건 순서에 맞춰서 질의를 올려주시면은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1호 안건 협력업체 용역계약 체결 변경 포함 추인의 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자 41페이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한 사유 본 안건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 정관 제25조 1항 4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선정한 협력업체 용역계약 체결 변경 포함에 대해 근본 총회에서 추인받고자 제안한 안건이 오니 금일 정기총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도표에 보시면은 대성 ENC 코리아가 집안조사 변경 용역으로 하나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일체 및 정비 위반 시설 감정평가 등으로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총회에서 전체 사업비로 잡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의원에서 집행한 것이지만은 다시금 금일 총회에서 추인하였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예, 댓글창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조합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해당 안건들의 계약서들이 모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질의를 올려주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예, 박진희님과 예, 징크님. 이게 동호수를 안 써놓으니까 어느 조합원인지 잘 표시가 안 되네요. 예, 온라인 글만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 부담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 부담금을 잘 협상해서 올라가지 않도록 하셔야죠. 라는 글이 있는데 나중에 사업 시행기에 의결할 때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1호 안건에 대한 질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혹시 2호, 3호 안건 진행하는 도중이라도 앞에 안건에서 질의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글을 올려주시면은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호 안건 심의를 우선 마치고 2호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회 책자 67페이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호 안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한 사유 본 안건은 남강로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하여 조합 정관 제8조에 의거 첨부 자료와 같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안한 안건이 오니 금일 총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변경된 정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부터인데 주요한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5조 조합장에 대해서 거주 요건이 법에 의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의 자격 조건 중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라는 내용이고요. 22조 총회 의결 방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방식의 총회 진행이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우리 정관도 따라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41조 부분에서는 매도 청구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매도 청구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이후에 매도 청구 소송이 들어간 상태에서 혹시 동의서를 내게 되면은 그에 소요된 개인에게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관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5, 6, 7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연동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제45조의 보류지는 기존에 2%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맞춰서 1% 이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46조 오른쪽 페이지에 거기에서는 상가 소유자들의 관리처분 계획안 내용에 대해서 상가위원회 구성 내용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라번 부분이 과밀업체권역의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다주택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령에 대한 부칙 조항을 다시 한번 명시를 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조합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예, 혹시 조합 정관 변경안에 대한 의견 또는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이나 혹은 조합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3호 안건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3호, 4호를 진행하면서 앞에 놓친 질의가 있으면 역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호 안건 댓글로 달아달라고 그러지. 예, 댓글로 올려주시거나 조합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3호 안건 사업시행계획 의결권입니다. 오늘 총회의 가장 큰 메인 안건입니다. 예, 99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3호 안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권 제한사유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건축심의가 승인됨에 따라 첨부 자료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근본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5기 정정 및 인가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 의견, 공람 의견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계획안의 변경이 있더라도 도정법 50조 및 시행령 46조에 따른 경미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별도의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변경되는 것을 의결받고자 제안한 안건이오니 금일 총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들 보시면은 꽤 두꺼운 양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 제출하는 내역입니다. 이 내역 가운데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우리 조합의 건축설계회사인 인선건축의 김의경 상무께서 나와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사항이 있으면은 댓글창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무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회자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설계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인성건축사 사무소 김우경 상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 심의를 2021년 11월 12일 날 완료를 하였고 현재는 사업 시행인가 관련하여 미추홀구의 도시정비과와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완료된 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로 해서 사업 시행가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설계도서와 관련해서 토지 이용 계획 및 설계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책자 1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의 이제 구역 면적이 저희가 29,056.60제곱미터 중 정비 기반 시설로 도로와 공공청사의 정비 기반 시설로 면적이 4,259.70제곱미터 그리고 공동주택 부지인 택지 면적으로 24,796.90제곱미터 약 7,501.06평입니다. 예. 저희는 그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물 규모는 전체 연면적이 115,930.78제곱미터고 그거는 평수로 따지자면 35,068평 됩니다. 연금평. 네, 전체 연면적. 그다음에 지하 3층에 지상 29층으로 공동주택이 8개 동이고요. 상가가 2개 동, 그리고 그 외에 부대복리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 세대는 7개 타입인 42형서부터 84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대 수는 총 711세대 중 조합 및 분양분이 694세대, 그 다음에 소형 임대가 1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28.75%고 용적률은 최대한 확보하여 276.44%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주차 대수는 총 주차 대수 946대 중 아파트가 922대, 상가가 24대, 그래서 세대당 1.33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지 배치도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책자 191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부지는 공동주택 부지와 남서측의 그 공공청사 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측과 북측으로 단지 주출입구가 형성되어 각각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연결이 됩니다. 단지는 8개 동의 아파트 동과 단지 동측에 대로변에 상가 2개 동, 북측에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서측에는 어린이집 경로당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밖에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공간, 주민휴게공간, 통학 차량 대기 공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아파트는 8개 동은 단지의 개방감과 세대 진입의 편리성, 바람길의 소통 등의 이유로 전체 필로티 구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지의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고 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2개소가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세대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책자 192에서 19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42 타입입니다. 분양평수 17.6평이고 거실과 침실 2개인 투베이 형식이며 32세대가 구성됩니다. 다음 46 타입은 분양평수 19.41형으로 거실과 침실 2개, 그 다음에 투베이 형식입니다. 세대수는 94세대로 구성됩니다. 다음 59 타입, 분양평수 24.69평, 거실과 침실 3개인 3베이 형식이고 205세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4A 타입, 분양평수 30.53, 거실과 침실 3개인 3베이 형식이고 106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74B 타입은 30.72형이고 거실과 침실 3개인 4베이 형식이며 85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84A 타입은 분양평수 34.63형, 거실과 침실 4개인 4베이 형식이고 적용되는 세대수는 67세대입니다. 84B 타입 분양평수 34.58형, 거실과 침실 3개인 4베이 형식이며 122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관련입니다. 총회 책자 199에서 201페이지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은 상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1층은 택배 차량 등이 운행할 수 있는 높이로 설계되었고 전기차 충전 구간도 법정 오프로 비율을 만족하는 51대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하 3층의 그 지하층 구성은 주차 공간과 펌프실, 전기실, 저수조, 빗물조류조, 정화조 등으로 구성이 되었고 지하 2층은 주차 공간과 상가 설비 시설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하 1층은 주차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복리 시설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책자 202에서 205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 시설은 구성이 휘트니스, 골프 연습장, GS룸, 돌봄교실 등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상 1층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인접하여 설계되었습니다. 101동 하부의 상가는 2계층으로 10개의 점포로 구성이 되었고 108동 하부 상가는
2계층으로 24개의 점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는 1층에 그 관리사무소를 두었고 2층에는 작은 도서관으로 2층에 설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설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길게 인선 건축사무소의 김우경 사무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리 조합에 전달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팔동 105 박승혜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예정일이 24년 12월 30일인데 맞느냐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아마 107페이지에 있는 주민 이주 대책, 그러니까 별지에 나와 있는 기재된 내용을 보고 질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총회가 무사히 의결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된다라면은 그 다음 올 중순 내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된다라면은 그 다음 일정이 조합원 감정 평가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와 시공자 본계약으로부터 120일 내로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을 감정 평가를 통지하면서 분양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분양 신청 기간은 최고 60일이고 필요하다면 20일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은 한국부동산원, 옛날 표현으로 한국감정원의 그러니까 서류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그 사업성 검토, 관리처분 계획 검토 기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러니까 넉넉하게 2024년 12월 30일로 잡았습니다. 그 이상 지연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겠으나 가급적이면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기간 넉넉히 잡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 주신 게 87페이지에 이주대책 정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37조 책자에 보면은 정관 37조 이주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1항에 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한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해야 한다 라고 해서 자신의 부담으로만 이주해야 되느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2항 3항들이 연달아 써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의 집은 자신이 이주를 하는 것이지만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2항 3, 4항들이 있습니다. 2항의 내용은 조합은 이주비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 약정을 체결하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고,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소유 토지 또는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정화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연달아서 관련된 내용들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조합의 도움 없이 이주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주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조합이 시공자,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이주를 발생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사업시행계획과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은 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그 방법을 구했느냐, 왜 현장 총회를 안 하느냐 라고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개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감염병법에 의해서 집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도시및 지방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오늘 전자적 방법으로 그러니까 진행을 하였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조합 정관에도 개정안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비록 정관에서 미리 의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동시에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한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아직 댓글에는 이제 특별한 부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미리 조합에 접수된 질의사항들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시기가 왜 자꾸 늦어지느냐라는 이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주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관리처분 인가 2024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은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그 시점부터 이주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주 시기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이주를 위한 건축 심의 및 사업 시행 계획 수립 과정이 저희가 조합 설립되고 나서는 저희 단지에 끼어 있는 앞에 조그만 상가 매입을 위한 시간을 좀 소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상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와 구로부터 그러니까 해당 빠져 있는, 그러니까 이빨 빠진 것처럼 빠져 있는 토지를 같이 진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협의하면서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부터는 속도를 내서 건축 심의에 착수하였고,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 나온 내용이 이주비는 얼마나 나오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여기 미추홀구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그러니까 사업 시행과 시점에 종전평가의 기준으로 해서 50%의 집단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업 시행과 이후에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의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이 나오게 되면 그 시점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0%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집이 또 있으면 이주비나 중동장동 대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행 제도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주비 대출이 일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2주택의 경우에는 입주 6개월 내로 한 주택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이주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각 금융기관들도 역시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금융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나온 내용이 원하는 평형에 대한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략적인 분양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에서 특정 평형으로 갈 때 예상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주로 분담금과 관련된 질의가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요에 대해서는 10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각 아파트의 배치도와 옆에 작은 글씨로 아까 건축 설계도 읽어줬지만은 각 평형별 그러니까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총 711세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현재 전체 조합원은 599세대인데 본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니까 평형을 설계를 하였는데, 혹여라도 경합이 있는 경우는 권리가액 다액순에 의해서 그러니까 밀릴 수도 있다. 1, 2, 3순위를 저희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는 각 1, 2, 3순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순위에서 해당 세대수의 경합이 돼서 조합원이 넘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2순위로 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가급적 넘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배정한다고는 했는데 이후에 실제 분양 신청을 받아봐야 최종적인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이번에 계획안은 그나마 3종으로 상향되어서 저희가 조합 설립 인가 시점에서는 2종을 전제로 해서 일반 분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분양이 약 100여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의 숨통이 튀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가를 받고 나서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배정 가능한 각 평형의 예정 분양가, 계략적인 분양가가 역시 같이 통보가 되면서 조합원들이 내가 각 평형에 신청할 때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때문에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댓글에 질이 올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자 15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쭉 접혀 있죠. 종이가 정비 사업비 예산안이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증가된 이유도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조합 설립 인가 시 잡았던
제일 상단에 보면은 전체 공사비 포함 전체 사업비가 있고 이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시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증가 비용이 그러니까 대략 960억 정도입니다. 근데 960억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중간 지점의 공사비 부분에서 건축시설 공사비가 약 600억, 그 다음에 기타 가상 공사비가 24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600억 정도 증가된 부분은 주로 두 가지 이유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기존의 조합 설립 인가 시점에서는 일반 분양이 거의 없다 보니 그러니까 중간 그룹 정도의 건설사가 들어올 것으로 예정해서 공사비를 좀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1군 업체인 SK건설을 선정하게 되면서 일부 공사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공사비가 전체 총액이 특히 증가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2종에서 3종으로 연면적이 증가되고 일반 분양 물량이 생기면서 전체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에 근거해서 약 600억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오늘 댓글창에도 나와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타 가상 공사비로 마감재 사양 등 에스컬레이션 사항들을 일부 반영해서 미리 한 240억 정도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96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 가운데 공사비, 직접적인 공사비가 약 840억 정도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주요하게 한 30억 이상으로 증가된 사유를 보게 되면 중간 지점의 보상비 해서 매도 청구 대상자가 그러니까 기존에 잡았던 거에 비해서 한 30억 정도 증가시켰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종전 가격이 좀 더 상승될 것을 예측해서 한 30억 정도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로 한 20억 잡았는데, 법인세는 일반 분양이 있어야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일반 분양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제로를 하였다면 이번에 일반 분양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한 2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대여금의 금융비용이 약 30억 정도를 증가시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규모가 늘어나고 연면적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체 공사비 기타 사업 비용이 늘어난 것에 감안해서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증가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비교해서 올려놨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착공 전까지는 일부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증가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SK와 본계약 협상을 하면서 사업비 증가 요인을 한 조합원님도 잘 글 댓글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공사비나 기타 사업비 올라가지 않도록 조합에서 열심히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질의가 또 그러니까 이주 대책 비용에 대해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그러니까 데이비드 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주 대책비는 쉽게 말해서 이주비입니다. 예, 이주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사업 시행과 시점의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집단 대출은 현재 저희 조정 대상 지역인데 현행법 체계로 본다라면은 현재 금융 그러니까 규제상으로 본다라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 사업 시행과 시점의 종전가액의 50% 범위 내에서 이주비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개인이 대출받는 것보다는 이주비는 저렴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혹여나 그러니까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분들 혹은 다주택자로서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시공자와 협의해서 이주에 제한이 없도록 제약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전제는 사업 시행과 시점의 감정가액의 50% 현행 제도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사업 시행인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합에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사업 기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주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업이 일부 지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타 단지 굳이 타 단지와 사례를 비교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타 단지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주안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 시행가까지 평균적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예, 저희 단지는 약 이제 3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시간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인근 단지처럼 지연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사업 시행 계획 안에 대해서 주 업체의 인성건축의 설명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합에 미리 접수된 질의사항, 그 다음에 댓글에 올라와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여라도 여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댓글 올려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은 다음 한 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3호안건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4호안건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회 책자 1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호안건 2022년도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 예산에 대한 의결입니다. 예,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안 사유는 생략하고 오늘 총회에 대한 전체 예산 비용은 총 4,700여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 안내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약 630여만 원, 예, 기타 공증, 속기, 전자투표 시스템 예, 등의 비용이 있고 그 외에 총회 책자 및 우편 발송 비용 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4,700여만 원 예, 책정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사회 비용을 책정을 안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오늘 사회비를 안 받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정기총회 예산 비용은 4,700만 원 잡았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여라도 안건 순서에 관계없이 앞에 1호 안건부터 놓친 부분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의견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5호 안건 보시겠습니다. 총회 책자 165페이지입니다. 제5호 안건 2022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입니다. 예, 제안 사유를 생략하고 뒤에 보시면은 22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도표가 있습니다.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월 예산안은 2,500만 원, 그 다음에 연 예산안은 3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1년도 총 예산과는 동일합니다. 전체 예산과 동일하고요. 그다음 급여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합장 급여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상근 총무이사 사무직원이 일부 상승시켰고 그 상승된 만큼 나머지 그러니까 재세원값이나 일반 운영비를 일부 감액을 해가지고 전체 총 비용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책자 167페이지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6호 안건 보시겠습니다. 총회 책자 17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건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비 예산안의 내용은 우리가 사업시행계획 의결했던 앞에 내용에 있는 전체 사업비 중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시행가 신청을 완료하고 사업시행가를 받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173페이지에 보시면은 측량비 5,280만 원부터 시작해서 예비비까지 총 39억 8천여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비 안에 포함된 내역이고 추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39억 8,010만 원을 전부 다 쓸 수 있다라면은 저희는 상당히 행복한 경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으로 사업 시행가를 받았다는 뜻이죠. 만약에 저희가 사업이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 돈을 다 못 쓰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약간은 그러니까 우스갯스러운 얘기지만은 이 비용을 금년도에 모두 쓸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책정된 예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6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그러니까 기타 필요한 내용도 책자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7호 안건 보시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있다고 그러면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있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댓글로 올려주시거나 조합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032-238-3487입니다. 전화를 주시면은 늦게라도 다른 안건 진행 중이라도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반드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7호 안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호 안건 조합 임원 조합장 연임회건입니다. 총회 책자 17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 본안건은 2019년 3월 23일 조합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선출되고 2019년 6월 4일 조합설 임가를 받아 임기를 시작한 조합 임원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도시정비법 제41조 4항 및 조합정관 제15조 3항에 의거 조합 임원 조합장 연임에 대하여 의결 바꿔서 제안한 안건이 오니 금일 총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임원 선출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출 방법이 있고 임기가 만료됐을 때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기존 임원들에 대한 연임 의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연임 의결이 일부라도 부결되게 됐을 때는 그 부결된 임원에 대해서는 새로 총회를 개최해서 선출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및 대의원회에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빠른 진행을 위해서 기존 조합 임원들에 대한 연임 안건으로 이번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7호 안건은 조합 임원 가운데 조합장 연임의 건으로 현재 조합장이신 김영옥 조합장에 대한 연임 안건을 올렸습니다. 바로 연관된 부분인데 8호 안건은 조합 임원 중 감사 연임의 건입니다. 그래서 제안 사유는 생략하고 연임 대상자는 18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신수정 감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김용업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신수정 감사에 대해서 연임을 묻고 가결됐을 때는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되고 만약에 불결됐을 때는 감사를 새로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예, 바로 또한 연관된 9호 안건입니다. 조합 임원 이사 연임의 건입니다. 총회 책자 185페이지입니다. 예, 제안 사유는 동일하고 연임 대상자를 한 분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 이사입니다. 이사 황원만, 이사 홍승수, 이사 허성범, 이사 곽채영, 이사 전도욱 등입니다. 그래서 요 5명의 그러니까 이사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연임 의사를 묻고 총회에서 의결을 받는다면 새로운 2기 집행부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연임이 부결되게 된다면 부결된 임원에 대해서는 총회를 즉시 개최하여 새로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 8, 9 안건 연임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지금까지 제가 쭉 빠른 순서대로 1호 안건부터 9호 안건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 좀 놓친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안건 순서 관계없이 의견을 댓글창이나 조합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자투표 종료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예, 조합원 여러분들의 빠른 그러니까 의견 게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유튜브 창을 통해서 보고 계신 조합원님들은 총 53명이 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처음 시작 때부터 변동 없이 계속 현재 54명으로 늘었는데요. 예, 묵묵히 지켜봐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견이 더 이상 없으면은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행 직원께서는 최종 성원 보고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조합 설립 동의자인 조합원은 558명입니다. 예, 558명이고 그 가운데 오후 2시 52분 현재 전자투표로 직접 참석하신 조합원은 총 444명, 개회했을 때와 숫자가 변동이 없습니다. 약 79.6%로 2차 성원보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차 성원보가 되었으므로 의장께서는 투표 종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총회 전자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그러면은 잠시 기다리시면은 각 안건별 집계 현황이 도착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집계 현황 보고 및 의결 선포가 있겠습니다. 예, 진행 직원께서는 집계 각 안건별 집계 현황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 남강로얄 아파트는 조합원 분들의 연세가 대체로 많습니다. 예, 평균 나이가 60세 이상입니다. 때문에 오늘 진행된 전자투표의 출석률에 대해서 시작했을 때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전체 조합원의 약 80%가 전자투표에 출석하여 여느 단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단지들에 비해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 높은 투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신 조합장님과 총무님, 기타 임원,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사업시행계획 의결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빠른 속도로 총회 속기록이 도착하는 대로 구청에
사업시행가 신청을 접수를 해서 보다 빠르게 사업시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시행가 받는 대로 앞서 일정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감정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가 이후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계표가 도착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의장께서는 투표 종료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종료했어요. 아, 했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직계 현황을 말씀드리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1호항건 협력업체 용역계약 체결 변경 포함 추인의 건 전체 조합원 444명이 출석하여 찬성 436표, 반대 8표로 가결됐습니다. 의장은 의결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항건 협력업체 용역계약 체결 변경 포함 추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항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444명 중 찬성 438표, 반대 6표로 가결됐습니다. 의장은 의결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의 가장 큰 안건이죠. 제3호 안건 사업시행 계획안 의결건입니다. 444명이 출석하여 찬성 440, 반대 4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의장은 의결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안건 사업 시행 계획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호안건 2022년도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444명 중 찬성 434표, 반대 10표로 가결됐습니다. 의장은 의결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안건 2022년도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호안건 2022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444표 중 찬성 432표, 반대 12표로 가결됐습니다. 의장은 의결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안건 2022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호안건 2022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444명 중 찬성 437, 반대 7표로 가결됐습니다. 의장은 의결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안건 2022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조합 임원 연임의 건들입니다. 예, 제7호 안건 조합 임원 중 조합장 연임의 건 조합장 김용옥 후보에 대해서 444명이 출석하여 찬성 434표, 반대 10표로 가결됐습니다. 의장은 의결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호 안건 조합 임원 조합장 연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호안건 조합 임원 중 감사 연임의 건 감사 신수정 찬성 433표, 반대 11표로 가결됐습니다. 의장은 의결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호 안건 조합 임원 감사 연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제9호안건 조합 임원 이사 연임의 건 각 이사 후보별로 찬성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원만 찬성 430, 반대 14, 홍승수 찬성 430, 반대 14, 허성범 찬성 432, 반대 12, 곽채영 찬성 430, 반대 14, 전도욱 찬성 433, 반대 11표로 모든 이사들이 연임 가결됐습니다. 의장은 의결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호 안건 조합 임원 이사 연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늘 2020년도 정기총회 안건이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께서는 패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난강노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의결을 위한
2022년도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